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헤지펀드에서 23년째 퀀트와 매크로 포트폴리오를 굴리고 있는 시니어 전략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딥다이브할 주제, 바로 2026년 5월 15일에 터진 그 끔찍했던 시장 붕괴 사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죠. 오늘 제 해설은 단순한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와 매크로의 인과관계만 놓고 보는 퀀트 전략가의 냉혹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5월 15일 그날 다우, 나스닥, S&P 500이 그냥 조정을 받은 게 아니었죠. 거대한 매크로의 힘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하루아침에 시장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표면적인 데이터의 장막을 걷어내고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진짜 돈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이 숫자 5.12%, 딱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이 무시무시한 선을 뚫어버렸죠. 주식시장에서 특히 장기국채금리 5%라는 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과도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 숫자가 모니터에 찍히는 순간 월가의 엑셀 모델 안에서는 고성장 기술주들의 미래 가치가 문자 그대로 믹서기에 갈리듯 박살나버리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쥐어주는 현금 없이 꿈과 희망만 먹고 사는 기업들은 이 5.12%라는 엄청난 중력 앞에서 버틸 재간이 아예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발작적인 금리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보시다시피 네 가지 트리거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3.8%로 팍 튀어올랐습니다. 물가가 월급을 갉아먹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들이부은 게 바로 브렌트유입니다. 배럴당 109달러를 가볍게 돌파해버렸죠.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레짐 체인지, 즉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의 강제 전환을 이끌어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필 누구의 임기 교체기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파월 연준 의장 시대에서 워시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극단적 매파로 불리는 케빈 워시가 등판했죠. 제가 20년 넘게 트레이딩 데스크에 앉아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월가의 생리가 하나 있습니다. 월가는요, 새로운 그것도 악명 높은 매파 연준 의장이 오면 반드시 초반에 시장을 폭락시켜서 그 사람의 인내심을 아주 폭력적으로 테스트합니다. 야, 이래도 네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어?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의 각도를 틀어보죠. 탑다운으로 매크로 지표만 보면 그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다 던지고 도망가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화면에 빨간불이 켜질 때 숫자에서 눈을 떼고 지정학적 체스판과 실물 공급망이 어떻게 꼬이고 있는지를 봅니다. 모두가 패닉셀링을 할 때 수면 아래의 진짜 스마트머니는 이 혼란을 어떻게 역이용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공급망의 최전선으로 줌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지정학과 공급망 해자,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과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엔진은 냉각수가 완전히 말라붙은 상태에서 풀악셀을 밟고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와 똑같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목줄이 쥐어지니까 엔진이 터질 듯이 과열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중들이 그리고 언론이 완전히 놓쳐버린 정말 소름 돋는 리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H200 AI 칩을 중국에 팔게 해줬다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중국이 그 H200 수입을 단칼에 거부해버렸습니다. 와, 이건 진짜 뼈 때리는 시그널이거든요. 중국이 그냥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당장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무조건 우리만의 AI 인프라를 깔겠다. 즉 완벽한 기술 독립을 선언해버린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거대한 수요 하나가 구조적으로 증발해버린 셈이죠. 이러한 차가운 외교전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 200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에 갔을 때 시장은 보잉이 어마어마한 여객기 수주 잭팟을 터트릴 거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고작 200대 주문받고 끝났습니다. 기대치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참담한 성적표였고 보잉 주가는 당연히 수직으로 꽂혔습니다. 화려한 외교적 쇼맨십 뒤에 숨겨진 잔인한 실리주의, 그게 바로 이 20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장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양자 컴퓨팅의 현실 점검입니다. 철저한 퀀트의 시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고성장 기술주 버블이 5%라는 금리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고성장 기술주에 투자한다는 건요, 겉보기엔 번쩍번쩍한 최고급 세단을 전액 할부로 뽑는 거랑 비슷합니다. 금리가 제로일 때는 유지비 걱정 안 하죠. 근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가면 차 할부금 내다가 카사나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 대장주인 아이온큐의 실적을 퀀트의 아주 차가운 렌즈로 뜯어보죠. 언론에서는 3억 달러 순이익 냈다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재무제표의 숨은 그림을 찾아보면 이건 철저한 회계상 착시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진짜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억 달러예요. 돈을 화로에 넣고 태우고 있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뭡니까? 발행 주식수가 1년 만에 51%나 폭증했다는 거예요. 피자 한 판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만 2배로 잘게 썰어서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를 무자비하게 녹여버리며 연명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1%라는 금리의 철퇴가 내려 꽂히니까 그날 주가가 그대로 박살났습니다. 아이온큐 9.6%, 디웨이브 8.0%, 리케티 7.3% 폭락. 퀀트 수학은요, 진짜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현금은 못 벌고 태우기만 하는 기업들에게 5.1%의 할인율은 그냥 핵폭탄입니다. 미래가치 모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재밌는 거 하나 볼까요? 기관들은 지금 엑셀 모델 부서지니까 공포에 질려서 포지션 다 청산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 피바다 속에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우리 소확개미들은 대체 무슨 베팅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분들 계좌 데이터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세 번째 섹션, 개인 스마트머니 추적입니다. 이 폭락장에서 서학개미들이 보여준 무서운 역발상, 컨트라리언 플레이북을 분석해보죠. 4월 한 달간 개인들의 순매수 데이터를 제 헤지펀드의 실전 경험을 비추어 역설계해봤거든요. 이건 그냥 물린 주식이 물타기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텍사스 홀덤 포커 칠 때 승부사들이 파도즈, 빡세게 계산하고 베팅하는 거랑 똑같아요. 첫째, 끝없이 오르던 AI 반도체 거품이 꺼실 거라는데 엄청나게 공격적인 하락 베팅을 때립니다. 둘째, 그와 동시에 바닥을 박박끼고 있는 전기차나 메모리 반도체 ETF에는 자금을 쓸어 담죠. 셋째, 이 모든 과정에서 2배, 3배짜리 레버리지를 써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변동성 자체를 수익으로 빨아먹는 전략을 썼습니다. 이거 완전 프로들 아닙니까?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순매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무려 3억 9,900만 달러, 거의 4억 달러가 꽂힌 SOXS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면 3배로 먹는 인버스 상품이죠. 개미들이 AI 랠리의 끝을 냄새맡고 숏에 어마어마한 돈을 태운 겁니다. 물론 이런 3배짜리 인버스는 양날의 검이라 삐끗하면 계좌가 녹아내리지만 이번 폭락장에서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기막힌 해지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낙폭과대주인 테슬라, 인텔 같은 걸 쓸어 담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월가의 찐검을 빌 에크먼은 이 난리통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개미들이 하드웨어 반도체 숏에 베팅할 때 빌 에크먼은 아주 조용히 입맛을 다시며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엔비디아 칩이 잘 팔리든 말든 결국 AI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통행료를 내야만 하거든요. 이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혜자를 가진 기업이 할인 행사를 하니까 주워 담은 겁니다. 개인과 기관의 이 극명한 대비 진짜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 전략가의 플레이북입니다. 감정 싹 빼고 철저하게 확률에 기반한 시나리오와 우리가 취해야 할 액션 플랜을 짚어보겠습니다. 베테랑 포트폴리오 매니저는요, 절대 내일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점쟁이처럼 찍지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승률을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베이지안 업데이팅을 할 뿐이죠. 제 퀀트 모델이 뱉어낸 지금 시장의 궤적 확률은 이렇습니다. 이란이랑 극적으로 화해해서 시장이 떡상하는 불시나리오는 고작 15%입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건 45%의 베이스 시나리오, 즉 금리랑 유가 눈치 보면서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드는 피곤한 변동성 장세고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박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최악의 베어 시나리오 확률이 지금 무려 40%까지 치솟았다는 거예요. 스마트머니들은 지금 이 40%의 공포를 아주 공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시장에서 구르면서 뼈에 새긴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미래를 맞추는 퀴즈쇼가 아닙니다. 철저하고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기계적인 확률적 대응을 실행하는 무대일 뿐이에요. 내가 설정해둔 트리거를 건드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리스크 관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하거나 제발 올라달라고 기도 매매를 하지 마십시오. 살아남아야만 계좌가 살아있어야만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불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유가 폭등부터 시작해서 연준의 매파 돌변, 양자 컴퓨터의 밸류에이션 박살, 그리고 서학개미들의 그 무시무시한 숏 배팅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짚어드린 내용 중에 어떤 리스크가 가장 소름 돋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또 하나의 핵심 데이터 포인트로 삼아서 시장의 심리를 철저하게 역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멘탈과 계좌를 지키는데 단단한 무기가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차가운 데이터와 뼈 때리는 인사이트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